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축관계의 그 뜻, 그리고 함축과 동치가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어느 것이 더 참일 확률이 크다, 많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어, X가 Y를 함축하지만 y가 x를 함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x와 y 사이의 관계, 어느 것이 더 거짓일 확률이 크냐, 어느 것이 더 참일 확률이 크냐, 그리고 정보량은 어느 것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축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연원지 도입, 연원지 제거, 뭐 선언지 도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왜 제거라고 이야기하냐, 왜 도입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A다, 따라서 A 혹은 B다. 이런 게 선언지 도입이 되는 것이죠. 예. 아니, 여기에 없던 게 새로 들어왔으니까 도입이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뭐 좀 재미있는 거죠. A이다. 따라서 A 혹은 B이다. 내가 영화관에 간다. 따라서 나는 영화관에 가거나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다. 이게 도출된다는 거지. 내가 영화관에 간다는 명제로부터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예, 도출이 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예, 조금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언지 제거. 선언지 제거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하려면은 A 혹은 B다. 그러면 이제 A가 아니다. 따라서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A 혹은 B다. 근데 뭐 A다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B다 해도 되고 따라서 B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A 혹은 B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이제 그 베타적인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언지를 배울 때 이것이 베타적인 선언지냐 아니면 포괄적인 선언지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베타적인 선언지는 무슨 조건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둘 중에 반드시 뭐 이것 아니면 저거라든지 이런 전제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A 혹은 B다라고 했을 때는 A도 될 수도 있고 B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A가 참일 수도 있고 B가 참일 수도 있고 A, B가 다 참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A가 아니어야 B가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B가 아니어야 A가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A 혹은 B다. 따라서 A가 아니면 B다. 예. 여기서부터 이것이 이제 도출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요게 이제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치를 사용해 보면 요러, 요렇게 조건문은 다시 선언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다시 긍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거는 당연히 도출되죠. 같은 거죠. 그죠? 예. 같은 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는 도출된다. 그 다음에 예, 여기 있는 특히 23쪽에 보시면은 그 몇 가지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함축 공식들을 알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런 함축 공식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함축 공식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명제로부터 어떤 명제가 도출되는지를 알 수 있거나 혹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23쪽에 제일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A 그리고 B 이면 C이다. 그 다음에 A이다. 따라서 B 이면 C이다. 요렇게 도출이 된다는 거죠. 요게 전제 1, 요게 전제 2로부터 요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어떻게 이것이 도출되냐 요거를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함축 공식을 이용해서 도출을 해볼 수 있다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 그리고 B는 C.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치도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선언으로 고치면은 요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동치 공식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A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고쳐지죠. 요렇게 고쳐지죠. 그죠? 예, 요렇게 고쳐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동치죠. 요렇게 동치로 고치면 되죠. 예. 이거는 요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리고 뭡니까? 요것이 선언으로 다 요것도 선언으로 바뀌었죠. 예. 자, 요렇게 되면 재밌는 게, 요렇게 괄호를 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조건원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B 이면 C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논증이 이면 C다, A다 따라서 B 이면 C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A가 남아 있죠. 네. 그래서 A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요것이 선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부정하죠. 요거를 부정하면 당연히 따라서 B이면 C다라는 게 도출이 되죠. 결론으로.
자, 그러니까 요것이 도출되잖아요. 이렇게.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동치와 함축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치와 함축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식적인 증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전권 긍정. 뭐 전권 긍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A면 B이다, A다, 따라서 B이다. 요게 이제 전권 긍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권 부정. 후권 부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후권 부정은 A이면 B이다. 근데 B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A가 되는 것이죠. 아, A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요렇게. 예. 요 두 가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함축 관계 논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걸 부정, 앞에 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조건 연쇄. 조건 연쇄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그럼 따라서 뭡니까? A이면 C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너무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없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A 그리고 B이다면은 A가 도출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요게 하나의 논증인데 이게 전제고 결론이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논증은 하나의 조건문으로 기술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논증이라는 것은. 따라서 A 그리고 B이면 A이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맞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A이면 A이거나 B이다 라가 도출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나의 논증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문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이면 A 혹은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재미있게도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뭐가 도출됩니까? A 그리고 B이면 A 혹은 B다 라는 것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위에 쓰면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A 그리고 B로부터 A 혹은 B가 도출된다는 거죠. 이게 전제고 이게 결론이라면 그러니까 A 그리고 B는 A 혹은 B를 함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면은 이것은 반드시 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잘 좀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어는 선언을 함축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요것이 연언이고 요것이 선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 그리고 B이면 요게 참이라면 요것은 반드시 참이 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류법. 귀류법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귀류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것을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A라는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항상 거짓이 되는 어떤 명제가 도출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명제는 항상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A로부터 항상 거짓이 되는 어떤 명제가 도출이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A가 아니다. A가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귀류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A인데 만약에 항상 거짓이 되는 어떤 명제가 도출되었다면은 A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이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있어요. 요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런 전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항상 거짓이 되는 어떤 명제가 도출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전제가 우리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러면은 다 이렇다는 얘기냐?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린다는 거지. 그럼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고 이 결론이면은 그러면은 A이고 B이고 C인데 여기서 만약에 항상 거짓인 어떤 명제가 도출됐다면은 요것이 거짓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통째로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통째로 붙여주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것과 이것이 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것은 거짓이 되고 요것은 거짓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거짓이 되면 C는 어떻게 돼요? C도 거짓이 그럼 C는 참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요 말은 뭐냐면은 요렇게 명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앞에 이것이 그 뭡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not C가 거짓이면 C는 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는 참이고 B는 참이지만 C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귀류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각각의 전제가 모두 거짓이 돼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